9월 7일 일요일 국내 야구 3경기, 축구 3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NC랑 기아. 구창모랑 양현종인데 구창모는 군대 갔다가 2년 만에 1군 복귀 경기입니다. 제대는 이제 6월달에 했지만 피칭 중에 팔꿈치 뭉침 증상으로 2개월 정도 회복을 했었고 8월 29일날 상무 상대로 2이닝 2피안타 무실점 최고 구속 145까지 찍고 콜업이 됐습니다. 한창 공이 좋았을 땐 최고 구속이 150 초반까지도 나오던 투수고 슬라이더나 스플리터 모두 구위가 괜찮은 투수지만 오늘 피칭은 최대 3이닝 59 미만으로 끊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던져도 그 뒤에 불펜이 문제죠. 그 다음 이제 양현종은 직전 KT 원정에서 4.1이닝 6피안타 4실점을 했고 양현종답지 않게 제구가 초반부터 흔들리면서 1회부터 좀 실점을 했고 포심 구속까지 최근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기마다 계속 정타를 맞는 중입니다. 올해 NC 상대로는 2경기 1승 1패 방어율 6점대로 약했습니다. 어제 에이스 이제 라일리까지 무너지면서 NC는 지금 4연패 중입니다. 타격이야 물론 타격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도 불펜의 가부하가 너무 심하죠. 구창모가 무실점으로 아무리 막는다 해도 그 뒤가 문제고 기아 양현종 역시 구속이 안 나오면서 타자들이 변화구에 속지도 않고 정타 자체도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다득점인 것 같고 타격전으로 갔을 때는 기아 쪽이 더 낫다고 봅니다. 박민우가 부상으로 어제도 만났었는데 오늘 역시 나올지도 의문이고 기아는 어제 9번 김호령까지 터졌기 때문에 1점이라도 더 뽑을 수 있는 쪽은 기아 쪽으로 봅니다. 기아가 역배인데 해외 기준 역배인데 기아 승리. 그래도 접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1무 보고 다득점에 기아 풀에 전반 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LG랑 SSG. 임찬규랑 김강현인데 임찬규는 직전 키움 상대로 5이닝 7피안타 3실점을 했고 패전 투수가 됐는데 최근에 피안타 자체는 많은 편이긴 하지만 주자 나갈 때마다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로 잘 막아주는 중입니다. 8경기 연속 3실점 이하 피칭 중이고 이닝은 또 5이닝 이상 꾸준히 먹어주는 중입니다. 올해 SSG 상대로는 2경기 2승 방어율 0점대로 엄청 강했고 그 다음 김강현은 직전 NC 상대로 4이닝 7피안타 5실점을 했고 구속은 괜찮게 나왔는데 체인지업이 정타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나머지 구종 역시 타자들이 전혀 속지도 않았고 올해 보면 이제 퐁당퐁당 피칭은 해줬습니다. 근데 한 번 잘 던지면 못 던지고 잘 던지고 이 정도로 퐁당퐁당 피칭은 해줬는데 최근에 3경기 꾸준히 맞고 있습니다. 올 시즌 LG 상대로는 한 경기 던져서 6이닝 6피안타 4실점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SSG가 4연승이긴 하지만 선발 매치업에서 임찬규가 훨씬 더 강하고 LG가 3일 만의 경기라 불펜 역시 충분한 상황입니다. 슥 역시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불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저득점을 보고 결국 이 경기도 1점차 승부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선발에서 앞서는 LG가
1점이라도 더 뽑으며 이긴다고 봅니다. 올 시즌 기록을 보니까 쓱 상대로 모든 시리즈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정도로 강했던 LG가 오늘 뭐 한 경기 있는 거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LG 보고 LG 승에 1점 차 승부 보겠습니다. 1무 보고 저득점과 핸디는 당연히 SH 풀이겠죠. 쓱 풀 보고 전반은 무 보겠습니다. 또 임창규가 나올 때 LG 타선이 저번 경기처럼 또 안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접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이랑 하나, 원태인이랑 황준서인데, 원태인은 직전 하나 원정에서 6이닝 6피안타 3실점을 했고 맞는 거보다는 볼넷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원태인이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도 4개나 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구속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도 맞춰 잡을 줄 아는 그런 좀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올 시즌 하나 상대 3경기 2승 1패, 방어율 2점대로 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황준서인데, 직전 삼성 상대로 2이닝 7피안타 5실점을 했고 9위는 좋은 투수라 볼넷이 문제다고 봤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는 포심만 아예 이제 삼성 타자들이 노리면서 정타를 너무 많이 맞았죠. 뭐 일찍 무너졌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삼성전을 거를 줄 알았는데, 오늘 뭐 와이스가 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등판이고, 올 시즌 삼성 상대로는 3이닝을 넘긴 적이 없어서 크게 뭐 기대는 안 됩니다. 어제 이승현이 일찍부터 무너지면서 하나가 경기를 잡긴 했지만, 오늘은 사실 직전 하나 원정에서도 퀄리티 스타트를 했던 원태인이 홈에서는 더 성적이 좋고 잘 던지기 때문에 무난하게 좋은 피칭을 할 것 같고, 황준서는 사실 3이닝은 버틸 수 있을지 좀 의문이죠. 어제는 하나가 잡았지만 오늘은 나눠 먹기 하지 않겠나 봅니다. 무난한 삼성 승 보고 3-3 1승까지도 보고 다득점에 삼성 마인 보고 전반도 삼성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K리그 2입니다. K리그 2부 리그입니다. 그 김포랑 전안. 김포는 직전 전남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왔고, 최근에 9경기 연속 패가 없습니다. 컵 대회를 제외하면 리그에서는 이제 13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직전 전남전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골, 그리고 에이스 루이스가 추가골로 2대0으로 이겼는데, 기본적으로 수비도 좋은데 전방 압박까지 꾸준히 해주는 편이라서 상대 입장에서는 참 득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천안은 직전 홈에서 이랜드 상대로 2대5로 대패를 했고, 김태환 감독이 이제 자진사임하고 2경기 조성용 감독 대행으로 경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경기력에는 반등이 없는데, 비록 직전 경기 에이스 퉁가라나 이정엽도 오랜만에 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5골을 실점할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최악이었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나 경기력 극과 극인 두 팀인데, 사실 직전 퉁가라나 공격진들 폼 생각하면 아무리 김포 원정이라도 한 골 정도는 그래도 천안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포 역시 루이스나 공격진들 폼에 문제가 없기에 오히려 이 경기를 해외 기준이 2.0 이런데 그래도 다득점을 보고, 국내 배트맨 2.5로도 다득점을 보고, 승패는 K리그 지금 2부 리그라는 거 빼면
K리그 2라는 거 빼면 김포 반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김포 승 보고 1무 보고 2대1 봅니다. 그리고 다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당을 근데 사실 김포 배당을 더 낮게 줘야 된다고 보는데 높게 주는 게 뭔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승은 봅니다. 물론 가진 않겠죠. 아무튼 그 다음 경기 이제 부천이랑 인천인데 부천은 직전 경남 원정에서 2대1로 이기고 왔고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는데 부상으로 뭐 갈레오가 빠졌긴 하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최원철이 발리골로 이제 원더골 만들었고 PK 상황에서 발리로 이제 원더골 만들었고 PK 상황에서 바사니가 주합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래도 후반 막판에 또 실점을 허용했고 동점골까지 먹혔었지만 다행히 옵사이드라 좀 골 취소가 되면서 이긴 경기입니다. 공격진들 폼은 좋은데 최근 실점이 꾸준히 있는 수비진들이 좀 문제죠. 디아킹요까지 이 경기 경고 누적으로 빠질 예정이라 타격이 분명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인천은 직전 아산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했고 선제골을 먹히고 에이스 바로가 이제 부상해서 복귀했고 막 교체로 투입도 됐지만 후반에 투입은 됐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르소 역시 마찬가지였고 세트피스 상에서 이명주가 뭐 동점골로 헤딩으로 동점골만 기록했을 뿐 지금 인천이 사실 압도적인 1위죠. 거의 뭐 확정이라 보는데 오히려 그게 최근 경기력에는 좀 영향을 끼치지 않나. 너무 좀 앞서가다 보니까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인천의 최근 경기력에는. 아무튼 이 경기 각 팀 좀 에이스들이 많이 빠집니다. 부천은 뭐 오른쪽 공격 핵심이 티아깅요. 인천은 뭐 제루소가 부상으로 못 나온다 하고 무고사는 뭐 지금 몬테네그로 차출됐고 양 팀 다 공격 쪽에 좀 빈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저득점을 일단 먼저 보겠죠. 저득점과 승패는 3위와 1위 뭐 순위 차이가 사실 뭐 크게 안 나죠. 근데 순위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기본적인 체급은 좀 차이가 난다 봅니다. 한 골 정도 인천이 넣고 잡지 않을까? 1대0 인천 승부입니다. 인천 승에 1대0이면 1무겠죠. 그러면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성이랑 충남 아산인데 화성은 직전 안산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6경기 만에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두리 감독이 이제 점유율 내주고 포기하고 수비를 좀 중요시 하는데 직전 경기 역시 뭐 상대가 꼴등 팀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뭐 프리킥 상황에서 데미트리우스가 넣은 이제 선제골을 지키면서 이겼고 그다음 이제 아산은 직전 인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한교원이 이제 톱으로 오랜만에 좀 선발로 나왔는데 전방 압박이 통하면서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전 막판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골을 먹혔습니다. 1위 팀 상대로 비기긴 했지만 최근에 뭐 10경기 동안 1승밖에 없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는 안 좋습니다. 실점도 많고 어찌 보면 전성기가 지난 이제 한교원이 팀 내에서 최다 득점자일 정도로 공격력도 좀 심각한 편이죠. 이 경기 하성 경기는 기본적으로 저득점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경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달 전에 붙었을 때도 하성의 뭐 점유율 20%로 극단적인 수비를 하면서 결국 무승부를 거뒀는데 아무리 홈이라도 또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역습 한두 방을 노릴 것 같습니다. 아산의 최근 수비라면 한 골 정도 하성이 득점 가능하다 보고 아산 역시 가둬놓고 공격을 하다 보면 한 골은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1대1 무승부 보겠습니다. 뭐 보고 보면 하성 프렌이겠죠. 하성 프렌 보고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